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대표 자료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하는 거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가로축은 거리고 세로축은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를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일의 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일의 양은 이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의 양은 곧 뭐의 양이 될 거냐 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의 양과 똑같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은 곧 뭐가 될 수 있냐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6m를 가는 동안에는 30줄의 일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6m에서 11m까지는 20줄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m가 되는 순간에는 5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11m 동안의 한 일의 양, 그쵸? 50줄 얘기했고요.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 물체에 해준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쵸? 증가를 하게 될 거고 11m를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이 우리 좀 아까 50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몇 줄이 되겠구나? 50줄이 되겠구나. 그러면 11m를 이동한 후에 물체의 속력은 자 2분의 1 곱하기 얘네들 질량 1kg이라고 했고요. V의 제곱이 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하니까 V는 10m/s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맞는 얘기가 될 거고 6m 이동했을 때 우리 30줄의 면적이었거든요. 내가 한 일도 30줄, 운동 에너지도 30줄, 알차힘이 한 일도 30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 자료 유형 2번 보실게요. 그림은 A점에 가만히 놓은 공이 공면을 따라 운동하는 거고요. B하고 D는 같은 높이래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은 자, B에서 C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A에서 B라던가 C에서 D에서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이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것이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또한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된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A점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는 얘기 될 거고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보다 작다 아니죠. C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애들을 가지고 있고요. B점에서는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있냐면 운동 에너지만 있거든요. 이 운동 에너지가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C점에서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B와 D는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속력 같아야 되겠고요. A, B, C, D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습니다. 네, 얘네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이 한쪽을 고정한 용수철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고 추를 매달아서 평형점 O점에서 B점까지 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O점을 중심으로 A, B 사이를 왕복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A와 B, 그 다음에 O점에서의 상황을 다 보시게 되면 A하고 B에서는 순간 속력들이 0이 될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원래의 평형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성력 자체도 뭐가 되기 때문에 탄성력도 최대가 되기 때문에 힘이 최대가 돼요. 그럼 가속도도 어떻게 될 거냐면 최대가 될 것이다.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5점의 경우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이 0이에요.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될 거냐면 최대가 될 거고요. 속력 역시 최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는 변형된 길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로가 될 것이고 따라서 가속도의 값도 제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 한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5점을 지나 B점을 향해서 갈 때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B점에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될 것이다. B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A하고 B는 제가 아까 같을 거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5점에서 가장 어떨 거라고요? 작을 것이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아까 5점이라고 그랬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A점이든 5점이든 B점이든 다 똑같을 겁니다. 추가 어느 지점에 있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고요. 추가 5점을 지나 A를 향할 때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해서 A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A와 B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라고 그랬죠. 0인 것이 아니라 최대야라고 얘기했었고요. 5점에서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될 것이고 5점에서 추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제로가 되겠죠. 왜? 변형된 길이가 없으니까요. 그치? 자, 대표 자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빗면에서 구슬을 가만히 놓았더니 구슬이 빗면을 내려와서 바닥에서 운동을 하다가 정지했대요. 여기서는 마찰이 없대요. A 구간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겠죠? 그것과 여기 바닥에 도달을 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 하고는 서로 같을 거예요.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 B 구간에서는 일정한 마찰력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운동이 0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하고 같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A 구간에서 구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므로 구슬의 속력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고 B 구간에서는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구슬의 운동 에너지 일부가 열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A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찰력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A 구간에서 구슬의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아래서 모두 운동 에너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그죠? B 구간에서 구슬의 속력은 점점 감소를 하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계속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B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거라고 그랬어요. 점차 감소를 해서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 자료 분석 보셨고 네, 10만점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 A와 2kg인 물체 B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운동량이 같을 때,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로 구했어요. 운동량이 같다라면 이 질량과 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될 거냐면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량의 비가 5대 2니까요.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2대 5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2분의 1 mv의 제곱 하셔가지고 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른 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동량을 집어넣고자 할 때 2분의 m제곱 v제곱으로 만들어 주려고요. 그럼 mv 전체의 제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곱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m이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m 한번 밑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m분의 p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p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2도 어차피 관여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질량이 커지게 되면 질량과 이 운동 에너지의 비는 반비례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질량의 비가 5대 2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는 2대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요거를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 1번 문제에서의 포인트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되면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질량 나와 있고 속력이 2대 5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2분의 1 MV의 제곱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이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량의 관계에 식을 이렇게 만들어 내주실 수 있으시면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잘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 갈게요.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과 3kg인 물체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서 압축을 시켰대요. 나는 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은 후 등속 직선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운동량 보존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을 먼저 생각해 주시게 되면 가에서의 운동량은 0이었거든요. 그럼 나에서의 운동량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A의 운동량이 하고 B의 운동량을 더한 값이 서로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 둘은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의 속력의 비는 질량의 반비례가 되어야 하니까 A는 3V, B는 2V라고 하는 속력을 가질 거고요. 속도로 부호까지 표현하면 마이너스 3V와 플러스 2V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제로가 나오는 거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B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도 우리 좀 아까 했었던 거하고 똑같죠. 좀 아까 운동 에너지 2K는 2n분의 P의 제곱. 이걸 쓸 수 있는 게 얘네 둘은 지금 P가 서로 어떤 관계예요? 그쵸? P가 서로 같은 관계고요. 이 어차피 변하지 않고요. 그럼 질량의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 질량의 비가 2대 3이면 운동 에너지의 비는 3대 2이다 구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속력의 비는 속력의 비는 제가 좀 아까 3V하고 2V여야 해요 라고 했으니까 3대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래서 얘네들도 공식을 막 길게 늘리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에너지 하는 거 잘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속력의 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실게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10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몇 줄이었냐면 100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100줄이었던 아이가 속력이 20m/s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00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300줄의 1을 더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4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자, 얘네들한테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무슨 그래프를 줬냐면 거리의 그래프를 줬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양은 그쵸, 내가 한 1의 양이 될 것이고 내가 해준 1의 양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만 했으니까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초 동안에는 8줄,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에는 그쵸? 4줄의 일을 해줬구나 라고 하는 거. 자, 0에서 2m를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 나왔습니다. F는 MA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F는 4N이 될 것이고 질량은 4kg 했으니까 1m/s 제곱이다. 맞는 얘기 되겠고요. 2m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8줄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8줄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 하시면 되는 거니까 2m/s 나올 수 있을 거고요. 0에서 4m를 가는 동안 한 일은 그쵸, 여기 8줄과 4줄 했으니까 12줄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얘네들은 뭐 그래프 활용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5번 가실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라고 나왔고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구하시면 가속도 나오죠. 2초 동안에 4가 변했으니까 2m/s 제곱이에요.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2m/s 제곱인 것으로 봤을 때 내가 준 힘의 크기는 2N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하시게 되면 면적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6m 1 플러스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시게 되면 6m 이동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F의 크기는 2N이다. 맞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 F가 한 일은 이라고 하시게 되면 F가 한 일은 내가 2N의 힘을 일정하게 줘서 6m를 움직였으니까 12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얘 처음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만큼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었구나 라고 하셔서 푸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마도 이 문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요 힘과 그 다음에 이동 거리 구해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했으면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푼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죠. 정확한 방법이기만 하다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0에서 2초 동안 그래서 F가 한 일이 12줄이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그쵸? 12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수평면에서 내가 한 일의 양은 어차피 에너지의 변화량이 될 터이니.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6번. 방망이로 정지 있는 공 A하고 B를 칠 때 A와 B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래프 아랫부분, 자, 얘네들 가로축 시간이고 세로축이 힘이라면 그래프의 밑면적의 경우에는 밑면적은 얘네들 충격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할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M 곱하기 델타 V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체크 한번 해놓고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얘네들 밑면적 같은데 B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A는 시간이 T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충격량 I는 S로 같을 터인데 그 I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 시간의 B가 1대2라면 힘의 B는 2대1이 되겠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겠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밑면적인데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아야 되는 게 될 거고요. 공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은 A가 B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공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떨 거라고 그랬냐면은 잠시만요. 공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에 작용한 R자 힘이 한 일은 이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쵸? 그런데 이거 우리 앞에 1번부터 계속 나온 거지만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의 제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의 P는 서로 어떨 거냐면 같을 거예요. 그지? 왜? 이 밑면적이 같고 그러면 충격량이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둘 다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P는 같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작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일은 누가 더 커야 되냐면 B가 더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운동 에너지가 EM분의 P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도를 하셔도 좋고요. 암기를 하고 있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답은 1번이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린 질량이 1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 자 여기에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오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차피 방향 안 변하는 거니까 가속도값 0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냐면 0이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내가 밑으로 이 10N이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할 텐데 이 실의 장력이 몇 뉴턴이란 얘기냐면 20N이 될 것이고 실에 걸리는 힘은 이 사람이 주고 있는 20N이라고 하는 힘하고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증가했어? 라고 했을 때 M, G, H 하셔서 20줄만큼 증가했어 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해준 일도 20N으로 몇 미터 당겼겠어요? 2m 당겼다 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저는 왜 여기에 계속 20N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나요? 조금 피곤한가? 자, 다시요. 얘네들 10N이고요. 얘 10N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주는 힘도 10N이 될 거예요. 그쵸? 20줄을 20N이라고 썼나봐. 아무튼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그쵸? 내가 얘를 20줄만큼 증가를 시켰어요. 10N으로 2m 당겨서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도 20줄이 되겠습니다. P를 기준면으로 하면 P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0이다? 그럴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그럼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를 하는 건 증가량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량은 어쨌든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몇 미터 변한 거니까 2m가 변한 거니까 증가량은 그대로 20줄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졌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4번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에 힘 F를 작용하여 빗면을 따라 역시 일정한 속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다. 즉 내가 이 F로 당기는 만큼 이 밑에서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다 사실. 그래서 2m만큼 들어 올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빗면으로 한 일은 여기서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얘기가 돼요. 빗면으로 한 일은 그냥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빗면으로 나는 힘 F만큼의 힘을 줘서 2m만큼을 끌어당긴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 그러니까 이 물체는 결국에 1m를 올라온 거잖아요. 높이 1m를. 그러니까 M, G, H 라고 하는 것과 같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 나올 거냐면 25뉴턴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좀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1m 높이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50줄, 우리 아까 구해놨었죠. 50줄, F의 크기는 25뉴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빗면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모두 줄어드는 거 아니죠. 힘의 크기는 보통 줄어들려고 해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일은 어때야 되느냐면 여기서 마찰과 공기 저항이 무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한 일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하셔서 답은 2번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9번 가실게요. 질량이 M인 물체의 연직 윗방향으로 F의 힘을 작용해서 여기도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알짜 힘이 제로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중력으로 mg를 받고 있으니 내가 주고 있는 힘 F도 얼마여야 하냐면 mg여야 해 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했다. 맞죠?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체가 mgh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할 것이다. 왜?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요.
F는 mg가 될 것이다. 알짜 힘이 제로가 나오려면 그쵸? F의 값은 mg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사람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 일도 나 F라고 하는 힘으로 H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는 mg였었으니까 mgh다 맞게 될 거고. 자, 알짜 힘이 한 일은입니다. 알짜 힘은 얼마가 될 거냐면 제로가 될 거예요. 알짜 힘 자체는 제로잖아요. 그쵸? 중력과 내가 위로 주는 힘 자체가 같아져 버리게 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0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10번까지 한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의 관계이다. 자, 얘네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용수철 나오면은 탄성력 F는 KX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쵸?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X에 해당할 것이고 작용한 힘은 탄성력 F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X분의 F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기 값은 기울기는 탄성력 K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요. 그 탄성력 K는 4분의 8이지만 여기가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0.04분의 8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0 뉴턴 퍼 미터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네들도 결국에는 가로축은 길이고요. 세로축은 힘이에요. 길이는 거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이 밑면적에 해당하는 값은 힘 곱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밑면적은 내가 한 1이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생각해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용수철 상수는 200으로 아까 구했고요. 내가 만약에 4N의 힘을 했다. 그럼 여기가 4N이 되잖아요. 그럼 비례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쵸? 2cm 늘어났을 겁니다. 4cm 늘어날 때까지 힘이 한 1 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얘네들 구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축은 0.04m 곱하기 힘의 크기는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0.16줄이야 라고 하는 거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해준 일의 양이 0.16줄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양도 0.16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4cm를 8cm로 늘어나게 하려면 얼마의 일을 더 해야 돼가 되거든요. 자, 물론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8cm니까 2분의 1 곱하기 K 값이 200이니까 200 곱하기 그 다음에 0.08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0.64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미 0.16줄 줬으니까 0.64줄까지는 0.48줄의 일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거 조금 더 빠르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kx의 제곱이잖아요. k 어차피 안 변하고 2분의 1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x 값이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그죠? x 값이 2배가 되면 이 값은 몇 배가 되겠어요? 4배가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우리가 4cm일 때 몇 줄이라고 했으니 0.16줄이라고 하였으니 8cm가 되면 그거의 4배인 0.64줄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체크를 좀 해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계속 다 계산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11번부터 가겠습니다.